국장님, 보험금 지급 분쟁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은 그 중에서도 암보험금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요즘에는 암보험금 분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두루 상황은 어떤가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살펴봤더니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암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금감원은 더 많은 민원이 쌓여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들은 사실이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사례를 보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암보험 분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아니,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의사가 암 진단을 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고객에게 암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암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암보험을 드는 것이고, 암에 걸렸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제 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암이기는 한데 일반암이 아니고 상핀의 암이다. 암이기는 한데 일반암이 아니고 경계성 종양이다. 암인데 약관에는 소외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안 된다. 라는 등등의 이유로 가입한 암보험금의 10%, 20% 정도만 지급하고 종결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아니, 암이 걸렸는데 암이 아니라뇨.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받은 내용을 보험계약자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널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이고 이런. 아니,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보험회사는 암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일단 첫 번째가 보험 약관에 암을 일반암에서 분리를 해서 보험금을 적게 주는 소액암으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장전막내암, 갑상선암, 방광암, 이런 것들은 약관에 이런 보험금은 보험금을 적게 줍니다 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가 의사 선생님은 암으로 진단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이게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근거를 들이밀죠. 조직검사 결과가 어떻다, 거기에 뭐 행동 양식이 어떻다, 일반인으로서는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합니다. 세 번째가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진단과 그 결이 틀립니다.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이게 암이어야 돼요. 진단이 암이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종양의 크기나 종양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이런 거를 따져서 상핀의 암이다, 경계성 종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은 문자 그대로 해석돼야 되는 게 보험입니다. 딴 데서 아무리 합당한 기준이 있더라도 보험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 보험 기준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까지 뭐 보험 계약까지 고려해서 진단을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암보험금 분쟁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어떤 여성분이 태반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태반암. 태반이 이제 아기가 들어서는 거기죠. 태반암 진단으로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악성종양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근데 그 암의 기준이 된 그 종양이 이름이 포상기태? 되게 어려운 이름이죠. 포상기태. 포상기태라는 거. 포도 모양의 기포 뭐 이런 뜻이랍니다. 모양의. 포상기태라는 진단이 그 종양의 형태였고, 그게 이 보험의 분류법으로는 경계성 종양으로 표시돼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걸 암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어쨌든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고, 좀 더 상세히 연구를 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한 듯이 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3개월 만에 나온 답변이 주치의사하고 상의하고 보험회사하고 다시 논의하라. 뭐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되게 무책임하네요. 그 금융감독원의 태도 자체가. 근데 뭐 금융감독원도 의사가 아니니까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죠. 어쨌든 방법이 그것뿐이어서 다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구체적인 소견을 구했고 거기에 바탕에서 다시 보험회사에서 의견서를 놓더니 참 긴 시간 5개월이 경과했지만 나머지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 환자분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국장님 해결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 중에서 이제 10%에서 20%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많죠? 네.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암이 맞는데 의사가 암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테면 뭐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로 진단하는 사례들은 혹시 뭐가 있나요? 생각보다 그게 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한참 분쟁이 되고 있는, 지금 분쟁 기간이 벌써 6년, 7년에 이르고 있는데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이르는 직장요암종이 있습니다. 일명 직장요암종 들어보셨죠? 예. 뭐 결장, 직장, 충수, 위, 폐 다양한 소화기관에서 나타나고 있고 췌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진단되는 암의 종류들이 무지 많아요. 신경내분비종양 물론이거니와 그의 대장암, 그다음에 여성 부인과 암 중에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초기에 발견되고 연기, 1기 이렇게 되면은 상피내암으로 진단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 암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암보험금을.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약관은, 보험약관, 이 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험약관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주 바뀌어요. 그 특히 암 쪽은 국제질병분류가 변해서 새로운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 정보가 우리나라 한국질병표준사인분류에 반영될 때마다 그걸 반영된 새로운 계약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가입한 계약들. 그렇죠. 예. 기존 거는 기존 약관을 적용받는 거고. 암의 특성에 대한 정보도 계속 바뀌고 보험계약도 계속 바뀌는데 보험계약자분들은 그런 거 모르죠. 내가 가입할 때는 암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암이다. 그래도 보험금은 다 줘야 됩니다. 그게 보험계약에 써 있어요. 내가 보험계약할 때는 암이었는데 지금은 암이 아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험계약 약관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을. 실장님은 아세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 결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기존에 뭐 바뀌었든 지금 바뀌었든. 그렇죠. 그러니까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할 때는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옳고 특히 이 부분은 보험회사의 신의 성실, 최대 선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과거에는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었지만 이 새로이 암으로 분류된 종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진단 코드는 그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던 당시의 코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계성 진단 코드로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본태성 혈소판 혈증이라는 조혈계 종양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코드는 여전히 경계성 종양 코드를 쓰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암인지. 저한테 의뢰 오신 분은 이런 진단을 받고 설계사분인가 뭐 정식 계통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암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진단을 받고 이거 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거 경계성 종양이라 못 받을 겁니다. 잘 모르니까요, 설계사들. 그렇게 답변을 받고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셨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 애매하게 말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약관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진단의 변경 과정을 정리해서 현재 이분이 가입한 조건으로는 안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되고 더 나가서 고해감, 요즘에 고해감이라고 있죠. 추가로 가입하죠. 네. 그 고해감까지 지급해야 된다라는 청구 의견을 보냈어요. 보험회사에. 예. 그랬더니 보험회사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뭐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에 바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고. 열흘 만에요? 예. 엄청 빨리 해결이 되네요. 그다음에 고해감을 청구한 보험회사는 뭐 긍정적인 답변은 왔어요.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정말 보험사는 어쩜 이렇게 양치 같을까요? 하늘의 별도 다 따다줄 것처럼 온갖 가머니설로 보험 가입을 시켜놓고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안타깝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 절차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손해사정 절차가 보험회사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방적이게 흐를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신의성실의 원칙, 최대 선인의 원칙,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보호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돼야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지금은 악성 종양 암으로 재분류된 사례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명시적으로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명시적으로 약관에 기재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그거 보고 읽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메모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전히 진단 코드는 D코드지만 D코드고 과거 경계성이었지만 악성으로 분류된 거 진성 적혈구 증가증, 골수 형성 이상증,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본태성 혈소판 혈증, 림프종 모양 부진증 이 참 어려운 용어들인데 읽기도 힘든데 이 내용은 보험 약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형태 이런 그 종양이 성장하는 형태 이런 것이 재확인돼서 명시되진 않지만 분류상으로 변동된 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하신 말들이 다소 좀 생소해서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한번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본인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이나 그 주변에는 과거에 상피내암이다, 경계성 종양이다, 또는 소외감이다, 또는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보험금의 10%, 20%에 밖에 안 되는 소액을 받고 지나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성에서는 이런 분들의 억울하게 잃어버린 보험금을, 암보험금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보험금을 되찾아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검토 대상인지 뭐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 부분도 제가 메모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결장, 췌장 이런 소화기 계통의 신경내부미 종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장 유암종 이 진단을 받았는데 암보험금의 일부만 받으신 분. 두 번째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조기에 발견돼서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또는 대장전막내암 이런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받으신 분. 세 번째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암이라고 하셨는데 보험회사가 그게 진단이 잘못됐다. 암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의 일부만 받으신 분들.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신우암, 부신암, 태반암, 위암 이런 식으로 초기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의 일부만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광암, 갑상선암, 그 다음에 대장전막내암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소액으로 암보험금의 일부만 받으신 분. 이게 물론 보험 약관에 그렇게 써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보험계약은 내가 보험계약을 가입한 시기의 기준으로 따라 하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제대로 진단된 것이고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에 놓고 하세요.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다 추가로 받으실 보험금이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국장님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방대했는데 결국은 무료로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상담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단까지는 추가로 받을 보험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진단까지는 전혀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보험증권 요 세 가지만 뭐 어떤 형태로든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더 받으실 수 있다. 이거 합당하게 받았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이제 다른 사례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